안녕하세요. 이번엔 구강의 폭발과 방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어를 낯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자면, 우리가 이 폭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그 화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화재는 연소가 되겠죠? 연소. 근데 이 연소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연소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면 동반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압력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폭발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살면서 뭐 폭발 영상 같은 거 한 번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폭발이 발생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고체가 아니고 우리 이전에 배웠던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산소와 가연물, 즉 그 중에서도 기체가 섞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점화원을 붙이면 폭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도시가스나 LPG 가스 같은 게 이 방에 유출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미 이 방에는 공기가 있었으니까 이미 섞여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어 있겠죠. 그때 우리가 불을 붙이면 얘는 폭발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바로 가스레인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켜게 되면 걔도 가스지만 걔는 가스가 나옴과 동시에 공기가 만나서 우리가 섞이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에 걔는 폭발이 아니고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방폭은 좀 이따 하시죠. 어차피 진도를 나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에 의해 급격히 압력 상승을 수반하는 현상을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약간 낯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물리적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눈에 팍팍 보이는 거죠. 힘, 느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화학적 변화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시적 관점인 되게 미소한 반응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거예요. 물리적은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일상 상식 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화학적 변화가 뭐가 있냐면 산화 반응입니다. 우리가 연소의 정의에서 산소화 반응을 배웠었죠. 이게 매우 빠르게 일어나면 그것이 화학적 폭발이 됩니다. 물리적 폭발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거의 모든 물질, 왜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모르는 뭐 특이한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물질은 고체와 액체 그리고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다 같은 물질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변화하는 거를, 서로 변화하는 걸 상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상변화라고 부르는데, 상변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게 있을 수 있겠지만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부피가 한 번에 많이 급격히 커지게 되면, 부피가 커지다 못해 그게 P라고 쓰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압력이 세지게 됩니다. 고체와 액체끼리 변할 때는 일반적으로 크게 부피가 커지지 않아요. 근데 물이, 즉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부피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냄비에 물을 끓일 때 처음에 뚜껑을 닫아놓게 되면 이렇게요. 우리가 물이 이제 끓기 전까지는 뚜껑은 얌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멍이 있죠, 숨구멍이. 그러다 이제 물이 조금씩 끓게 되면 여기서 이제 김이 슉 나와요. 밥솥이 아니고 그냥 물 끓여도 나옵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물이 부글부글 끓게 되면 이 지금 숨구멍으로 나가는 수증기의 양보다 여기서 물이 끓어서 발생하는 양이 많아지면 뚜껑이 덜 그럭거리죠. 압력이 생겨서 일로 이제 다른 구멍으로 나가려고 좁아서 갑갑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물이 갑자기 1초 만에 다 끓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뚜껑이 날아가겠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물리적 변화에 의한 폭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폭연이 있고 폭갱이라는 게 있어요. 폭연 용어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폭갱은 이제 우리가 데스토네이션 또는 디스토네이션이라고 부르고, 폭연과 폭갱이 뭐가 다르냐 하면 단지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 이하냐 이상이냐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공학적인 게 아니더라도 음속 이상이냐 아니냐, 소리가 먼저 들리냐, 빛이 먼저 보이냐,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번개가 음속 이상이다 보니까 번개가 치고 나서 천둥 소리가 들리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전파 속도라는 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누는 값입니다. 뭐 10에서 1000이 나오면 어떡하나요? 이런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폭염과 폭갱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요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했을 때 피해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볼지 당연히 음속 이상의 폭발이 발생하는 게 이 뚜껑이 날아가는 힘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속 이하면은 폭연이구나, 음속 이상이면 폭괭이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딱 감각적으로 봐도 폭괭이 더 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1000 넘으면 폭괭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폭발을 구분짓게 되어 있는데 뭐 법은 아니고, 폭발은 여기 나와 있는 형태 말고도 사실 되게 더 다양한 형태의 폭발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로 추스린 거고, 우리가 방금 배웠다시피 물리적 폭발이 있고 화학적 폭발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응상 폭발이냐 기상 폭발이냐 이런 구분도 하긴 하는데, 자, 수증기 폭발은 방금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는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약간 다르게 봐볼게요. 이번엔 냄비가 이미 500도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다 물을 붓게 되면 물이 차고 끓는 게 아니고 물이 들어가자마자 물이 막 다 끓어버릴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음식을 좀 금방 올렸어야 되는데 별 생각 없이 한참 놔뒀다가 올리면, 뭐 군만두 같은 거 올리면 막 물 튀어서 난리 나죠. 그게 우리 여기서 말하는 수증기 폭발입니다. 고온의 물질을 물속에 투입하면, 즉 우리가 물에다가 되게 뜨거운 쇳덩이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이 비등돼요. 우리가 비등은 끓는 거를 비등이라고 합니다. 증발이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평상시에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시다면 아시면 되고요. 증발은 우리가 20도에서도 부엌에다 물 떠다 놓으면 물이 조금씩 마르죠. 증발이 아니고 끓는 점, 즉 물이 비등되어 폭발하는 현상이다. 굉장히 큰 사고입니다, 이거. 그리고 블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보일링, 저도 맨날 리퀴드 익스텐션 베이퍼 익스펜션이네요. 자, 뭐 말은 어려운데 얘를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하면 우리가 비등 액체, 요 이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증기 폭발, 비등 액체, 이거 한글로 번역하니까 약간 헷갈리네요. 자, 근데 요거만 지금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액체가 우리가 액체로 저장하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끓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증기가 너무 많이 생겨서 폭발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용어도 한 번씩 봐볼게요. 우리가 탱크 주위의 화재로 액화가스, 이 말은 가스인데 원래는 우리가 액화해 놓은 거예요. 액체로 만들어 놓은 상태로 저장해 놨는데 얘가 하필이면 가연성 또는 인화성이라는 거죠. 다 불 잘 붙는다는 뜻이죠. 얘가 급격히 비등되어 압력이 상승돼서 탱크가 완전히 터지면서 누출되고 거기서 이제 폭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불나 있으니까 얘가 누출되면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짝 봐보자면, 우리가 액화가스를 저장하는 탱크는 일반적으로 구 형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탱크가 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탱크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를 그냥 우리가 쉽게 물로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물로 설명드려야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약간 바꿀게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이 어떤 밀폐된 용기에 놓고 온도를 계속 올리면요, 이 용기가 깨지지 않는다면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물도
120도씨가 될 수 있어요. 수증기가 아니고. 이게 압력을 가하면은 높은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도시가스 공기 중에 그냥 냄새 맡아 보셨죠? 물론 그건 가스 냄새가 아니고 그 가스가 누출된지 알라고 넣어놓은 부치제 냄새이긴 한데, 이 도시가스도 우리가 뭐 20도씨라고 했을 때 20도씨에서도 얘를 액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압력을 굉장히 높이게 되면 얘가 액체가 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20도씨 평상시 대기압에서는 얘가 가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액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주변에 불이 나게 되면 이 가스를 가열하게 돼서, 정확히 말하면 이 탱크를 가열하게 돼서 이 탱크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atm이라고 하는, 훨씬 높습니다 사실, 30atm이라고 하는 압력으로 가해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공기 허공은 1atm이라고 하는 대기압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 뚫리는 순간 여기 안에 액체로 되어 있던 도시가스는 전부 다 수증기로 끓어버립니다. 물이 끓듯이. 그래서 이 탱크가 더 크게 파손이 되고, 얘는 이미 가연성 액화가스니까 얘가 터져서 나오는 순간 이 불과 만나서 폭발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좀 지저분하게 쓴 것 같아서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키워드로 액화가스가 급격히 비등되는 거는 우리가 블랩이라고 하는 물리적 폭발 현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폭발인데요. 가연성 혼합계 점화원이 작용하여 급격히 연소하는 현상.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연소가 빠르게 일어나는 폭발이 가스 폭발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해 폭발인데, 우리가 AB라는 물질이 있다 봐볼게요. 얘가 우리가 분해하게 되면 A와 B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연발화에서 배웠던 분해열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AB라는 물질을 A와 B로 나누려면 꽤 많은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과 기름을 섞여 놓고 물과 기름을 분리하려면 물을 다 끓여버려야 B가 나오잖아요. 이건 섞인 게 이건 AB라는 물질이 아니라 좀 애매하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라는 게 우리가 원재료가 뭐 막 섞어놨을 거 아니에요. 딱 생각을 해보셔도 그 플라스틱에 있는 원재료들끼리를 분리하려면 열을 되게 많이 가해야겠죠. 공정을. 근데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이 폭발물, 우리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온다 했죠. 얘는 우리가 용기에 넣어놓고 발로 차도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폭발이 발생해요. 이런 특별하게 위험한 가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퉁 쳤을 때 분해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열을 방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 열 가지고 폭발을 연쇄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화학적인 조성이 분해돼 가지고 발생하는 폭발을 분해 폭발이라고 하고, 기사 시험에서는 분해 폭발을 하는 위험물은 아니죠. 가스는 이 아세틸렌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폭발책을 봐도 뭐 산화에틸렌이나 한 가지 정도 더 있는데, 실제 사고 사례는 거의 다 아세틸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렌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연소 범위도 제일 넓었었죠. 2.5에서 81%라고 하는,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분진 폭발은 우리가 가스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 가연물이 고체더라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원리입니다. 고체가 우리가 통나무 가지고는 당연히 폭발이 안 나겠죠. 근데 톱밥을 막 쌓아놓고 불을 붙이면 톱밥이 매우 작다면 그것도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미세한 입자, 분진 또는 가루라고 써 있고, 점화원이 작용하면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는 분진 폭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얘는 분진 폭발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분진 폭발이, 제가 강조를 안 해놨네요, 발생하지 않는 가루는 뭐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 소석계, 생석계, 시멘트 이런 건 다 결국 시멘트의 재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폭발한다는 거, 중학생 막 이럴 때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밀가루 폭발한다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요 방폭 구조인데, 잠시만요. 네,
방폭이라는 건 말 그대로 폭발을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가스를 만드는 곳인데 거기도 불은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불이 점화원으로 작용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가 전기불꽃 등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방폭구조라고 합니다. 자, 방폭구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네 가지만 나와요. 근데 요것들보다도 여기 보시면 요 두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 표시를 해둔 거죠. 그래도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국 이만한 가연성 혼합기가 있다고 봐보겠습니다. 근데 이 실에서 우리가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이 전구를 딱 켜게 되면 얘가 폭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꼭 전기뿐만 아니라 뭐 센서도 있고 뭐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 유입 방폭 구조는 얘를 이렇게 용기에서 기름에 담아두는 겁니다. 기름에 담아두면 어떻게 쓰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전등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방수 처리한 핸드폰을 기름에 담아두면 여기 지금 가연성 혼합기랑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핸드폰을 방수팩에 넣어서 워터파크 놀러 가면 물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핸드폰은 공기랑 만날 수가 없죠? 그런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기불꽃 발생부에 기름을 넣으라고 말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기름에다가 전기불꽃이 발생하는 애를 이렇게 포장해서 넣는 것도 유입 방폭 구조의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압력 방폭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등을 어떤 용기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연성 혼합기가 아까 그림처럼 주변에 산계에 있을 때 한쪽에서 우리가 불이 안 붙는 가스를 여기다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너무 그림을 못 그렸네요. 이렇게 송풍기 같은 걸로. 그래서 얘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질소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불어넣게 되면 우리가 이 가연성 가스가 일로 못 들어오겠죠? 왜냐면 불활성 가스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게, 가스를 압입한다는 건 압력을 가해서 주입한다는 거죠. 해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 구조다. 내압 방폭 구조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구를 되게 좁혀요. 되게 두꺼운 철로 막아놓고 이 입구를 좁혀서, 좁아도 우리가 가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럼 그림을 다시 깨끗하게 그리겠습니다. 가스를 이번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주변에 이렇게 가연성 가스가 있으면 이 틈새로 가스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못 들어가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전구가 이렇게 불이 붙었을 때 여기서 폭발이죠. 여기서도 미소한 폭발이 발생을 해도 이 불이 이 틈새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틈새가 매우 좁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다가 다 우리가 아주 작은 빨대 마냥 불이 다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폭발이 발생했을 때 이 용기가 깨져버리면 불이 다 번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도 되게 강하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안에서 불이 나더라도 바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 구조입니다. 근데 안전증 방폭 구조는 그냥 좋은 놈이에요. 이건 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냥 좀 더 가스가 침투하지 못하고 전기불꽃이 튀지 않고 튼튼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불내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이 형태보다 다른 형태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관계가 없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일단 핵분열은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죠. 핵분열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떻게 관계가 있나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탱크에서요, 우리가 불내비의 전제 조건은 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액화가스여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스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액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연성 또는 인화성일 때였죠. 그래서 이 액체가 탱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얘가 불내비가 발생해서 터지게 되면
이미 얘가 터지려면 주변에 불이 이렇게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터져 나왔을 때 가스가 급격히 얘가 이렇게 우리가 파이어볼이라고 하는 게임 스킬처럼 우리가 화구를 형성하게 되고,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몇 강전이었죠? 열전달에 의해 복사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핵분열은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에 죄송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관계가 있는 거지, 우리 소방이라는 일반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나오는 방폭 문제입니다. 인하점이 40도 CI인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라고 나오면 이미 막 숨 막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요 뒤에 설비가 뭔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체를 압입하여, 기체 압입하면은 요 유입이 아니죠. 유입은 기름에 넣는 거고 유류에 넣는다는 거고, 압력 방폭 구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본질 안정 방폭 구조도 나오는데 얘가 답인 경우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폭발의 형태 중 화학적 폭발이 아닌 것은, 폭발은 우리가 물리적인 게 있었고요. 그리고 화학적인 게 있었는데, 우리가 화학적 폭발이 아닌 건 물리적인 걸 의미하고, 물리적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상변화에 의한 폭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변화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폭발은 수증기 폭발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